강변의 시체. 2013년 초봄, 타이페이의 2월은 잿빛 안개로 가득했다. 새벽 5시 30분, 강변 산책로를 걷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매일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서는 늙은 여인 막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강변의 맹그로브 숲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물이 빠지면 진흙이 드러나는 곳이라 평소에는 별다른 볼거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강변의 뿌리들이 얽히고 설킨 맹그로브 숲 진흙탕 위에 무언가 거대하고 부자연스러운 형체가 엎드려 있었다. 막시는 시력이 좋지 않아 처음에는 큰 돌멩이나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인간의 형상에 가까워졌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맹그로브 뿌리 사이에서 드러난 시커먼 진흙에 덮인 그 형상은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고 물에 불어 터질 듯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막시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맹그로브 숲의 일부가 아니라 차갑고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였다. 시체였다. 물에 불어 부풀어 오른 시체. 맹그로브 숲의 끈적이는 진흙과 뒤엉킨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악몽 같았다. 막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강변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순식간에 끌었다. 곧바로 한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막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끔찍한 형체를 가리키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저기, 시체가 있어요. 라고 외쳤다. 남성은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110에 신고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현장에 도착했고 순식간에 강변 일대가 통제되었다. 경찰들이 시체에 접근하자 맹그로브 숲 진흙 속에 묻힌 죽은 자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시작부터 끔찍한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변의 썩은 맹그로브 냄새처럼 이 사건에는 더러운 비밀과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끝나지 않는 악몽. 시체로 발견된 천진푸의 소식은 그의 가족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쁘게 달려온 그들은 차가운 진흙 속에서 부풀어 오른 아버지의 시신을 보고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은 연달아 한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경찰관님, 저희 어머니 장 쉐이피는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 질문은 경찰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실종 신고서에는 부부가 함께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천진푸의 시신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끔찍한 사건과 함께 또 다른 미해결 실종 사건을 떠안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건은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장 쉐이핑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녀 또한 강변의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는가? 경찰은 두 대의 팀으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했다. 한 팀은 천진푸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소로 보냈고 다른 한 팀은 장 쉐이핑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다. 장 쉐이핑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그녀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찾아야 했다. 만약 그녀가 이미 죽었다면 범인은 증거를 없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장 쉐이핑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종 신고 이후 한 여성이 그녀의 신용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행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젊은 여성이 노년의 장 쉐이핑 행세를 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몇 번이고 실패했다고 한다. 쪽에서는 반박했다.
천진프 회장님은 대만의 거물급 사업가였어. 그의 부인도 부유한 교수였고 그들은 수천만 위안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이런 부부가 겨우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재산 노린 살인이야. 젊은 여성이 돈을 빼내려 했다는 것은 장 쉐이핀 역시 범죄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이 두 가지 가설은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가족들의 증언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후자의 가설에 힘이 실렸다. 천진프 부부는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그들의 생활은 부족함 없이 평화로웠고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서로를 해칠 어떤 이유도 없어 보였다. 특히 장 쉐이피는 수천만 위안에 달하는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돈 때문에 남편을 해칠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제 경찰의 수사 초점은 명확해졌다. 범인은 재산을 노린 외부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장 쉐이핑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경찰은 다시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은행 CCTV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다른 한 팀은 장 쉐이핑의 흔적을 찾아 강변 일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변에는 뼈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수색팀은 휴대용 탐조등을 들고 맹그로브 숲의 진흙탕을 헤집고 다녔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섬뜩한 빛을 발하는 무언가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핏자국이었다. 핏자국은 맹그로브 뿌리들을 따라 이어져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긴장감 속에서 그 흔적을 따라갔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맹그로브 숲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장 쉐이핑은 정말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 핏자국의 끝에 그녀의 싸늘한 시신이 커피숍 마오마오 커피에 자주 들렀다는 것. 그들은 은퇴 후 조용히 살기 위해 이 지역으로 이사했고 이 커피숍은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찰들은 즉시 마오마오 커피로 향했다. 낡고 소박한 외관의 이 커피숍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들어가자마자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젊은 여성 관리자 타이안이었다. 그녀는 2009년부터 이 커피숍에서 일했고 천진프 부부의 단골 손님이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사건에 대해 운을 떼자 타이안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침착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이 상황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천진프 부부의 양녀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돌봐주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회장님 부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형편이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도와주셨고 심지어 주식 투자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완벽한 진술에서 오히려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 시간, 심지어 그들이 마셨던 음료까지도. 2월 16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행을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때 남자친구와의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따로 연락드리진 못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커피숍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 너무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일찍 퇴근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이 확보한 커피숍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이 것처럼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커피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끔찍한 사건의 핵심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느꼈다. 핏자국이 맹그로브 숲의 진흙 속에 숨겨져 있듯 진실 또한 이 수상한 커피숍의 달콤한 커피 냄새 속에 감춰져 있었다. 사라진 위조 지폐와 욕실의 비명 타이이안과 마오마오 커피 직원들의 미신쩍은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용의자들을 구속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타이이안의 주변을 은밀히 감시하는 동시에 장 쉐이핑의 행방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이미 며칠이 흘렀고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때 수사에 예상치 못한 진전이 있었다. 장 쉐이핑이 부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에서 그녀의 지갑이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한 여학생이 교내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우연히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지갑 안에는 장 쉐이핑의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경찰은 직감했다. 이것은 범인이 남긴 메시지 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았다. 왜 범인은 굳이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에 지갑을 버렸을까? 수사팀은 화장실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갑이 발견된 시간 전후로 화장실에 출입한 여성들은 수십 명에 달했다.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범인은 마치 자신들이 경찰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과시하듯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고 흔적을 지웠다. 이들의 대범함에 경찰들은 분노를 느꼈다. 다음 날 경찰은 마오마오 커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들은 주방과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평범한 커피숍 주방처럼 보였지만 경찰견이 유난히 한 곳에 반응했다. 바로 주방의 잦은 배수구였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곳은 단순한 용의자의 아지트가 아니라 살인이 시작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게다가 부검 결과는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몸에서는 수면제가 검출되었으며 폐에서는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사망했음을 의미했다. 맹그로브 숲의 진흙에 묻힌 시신과 달리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경찰의 추리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범인은 천진프 부부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했다. 부부가 정신을 잃자 범인은 그들을 살해했다. 범인은 시신을 옮겨 강변에 유기하고 마치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 범인은 장 쉐이핑의 신용카드로 돈을 빼내려 했고 실패하자 그녀의 지갑을 다른 장소에 버려 수사를 교란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였다.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모든 증거는 마오마오 커피와 그곳의 직원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그날 그곳에 있었던 타이이안,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2명의 공동 투자자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게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범인들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끔찍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범죄의 배후일까?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에는 어떤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무너지는 가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마오마오 커피의 모든 관련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한 수사관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진실을 꿰뚫으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오른 마오마오 커피의 주인과 공동 투자자들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화살을 타이이안에게 돌렸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모든 게 타이안 때문이니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려 했던 은행 직원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언론에 보도된 마오마오 커피 여직원들의 사진을 보고 용기를 내어 경찰을 찾아갔다고 했다. 경찰이 여직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은행 직원은 단숨에 타이안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이에요. 저에게 돈을 인출하려 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이는 장 쉐이핑의 지갑을 버리고 신분을 위장하여 돈을 빼내려 했던 사람이 타이안이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동시에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새벽 일찍 마오마오 커피숍 주변을 서성이던 기자는 우연히 공동투자자인 아우스청과 중대펑이 가게 뒤편 창고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기자를 발견하고 당황하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범행에 사용된 증거들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타이안에게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마오마오 커피로 들이닥쳤다. 타이안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오해이신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광기가 번뜩였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타이안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그녀는 은행 직원의 증언도 CCTV 비디오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마치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경찰은 이제 그녀의 심리적 방어막을 뚫어야 했다. 조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서리철을 들고 와 그녀의 눈앞에 펼쳤다. 타이안 씨, 천진프 회장님과 장 쉐이핑 교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들은 목과 가슴에 깊은 칼자국이 있었어요. 한꺼번에 폭발했다. 웁, 웁. 타이안은 끔찍한 구역질을 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마치 찢어진 비명처럼 들렸다. 그 순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완벽했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는 끔찍한 범죄의 진실과 함께 악마의 영혼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뒤틀린 고백의 서막. 타이안의 가면이 무너지는 순간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사과와 오열은 이미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침착하게 유도했다. 타이안 씨,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공범이 있었죠? 타이안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든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술은 경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이 모든 끔찍한 계획의 주모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마오마오 커피의 사장인 리빙언과 공동 투자자들인 아우스청, 중대펑의 이름을 댔다. 사장님이 저를 속였어요. 그분이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타이안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정교했다. 리빙엉이 사업 확장 자금을 위해 천진프 회장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회장의 엄청난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양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막대한 돈의 수면제의 흔적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증언과 일치했다. 경찰은 즉시 류빙헝, 아우스청, 중대펑을 긴급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체포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특히 리빙헝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타이이안의 배신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미 타이이안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타이이안의 고백을 대서특필하며 돈에 눈이 먼 커피숍 사장과 공동 투자자들, 그들에게 노란한 여직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타이이안의 눈빛에는 억울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주연 배우가 아니라 피해자 역할의 조연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모든 죄를 세 남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불쌍한 양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 경찰과 언론, 그리고 대중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한 연약한 여성이 2명의 성인 남성을 혼자서 제압하고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놓친 것은 타이이안이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가장 더러운 비밀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뒤틀린 고백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대한 연극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다. 감춰진 진실의 조각. 타이이안의 고백은 류빙헌과 공동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들의 이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대중은 분노에 차서 그들을 비난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사업가였던 류빙헌과 그의 아내는 스스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 없이 마오마오 커피숍 주변의 모든 CCTV와 개인 감시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밤낮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희미한 영상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커피숍의 내부 CCTV 영상에는 천진프 부부가 2월 16일 밤 커피숍 안에서 타이이안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화면 밖으로 사라진 그들을 마지막으로 따라간 사람은 다름 아닌 타이이안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이이안이 부부가 사라진 후에도 혼자서 밤 늦게까지 커피숍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말했던 일찍 퇴근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리빙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타이이안의 개인 사물함을 뒤졌고 그곳에서 비단 주머니에 쌓인 정교한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은반지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빛바랜 목걸이 펜던트였다. 리빙헌은 그것들을 사진 찍어 천진프 회장 부부의 가족에게 보냈다. 잠시 후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전화했다. 그건 저희 어머니의 보석입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 선물했던 귀한 보석들이에요. 이것은 타이이안이 살인을 저지른 후 장쉐이핑의 재물을 훔쳤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단순히 살인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한 주모자였다. 리빙헌은 즉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담샘 조사를 한 후에야 타이이안의 진술이 거짓이며
리빙언과 공동 투자자들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은 타이이안을 다시 신문했고 그녀에게 리빙언이 제출한 증거들을 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이번에는 경찰이 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냉혹한 살인마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묻은 피는 이미 지울 수 없었다. 거짓말의 심연 리빙언과 공동 투자자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모든 증거가 타이이안을 향하자 그녀의 철옹성 같던 심리적 방어막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처럼 그녀는 더 깊은 거짓말로 자신을 숨기려 했다. 신문관이 리빙언이 찾아낸 증거들을 들이밀며 범행을 추궁하자 타이이안은 눈을 감고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관님, 제가 전에 했던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천진프 회장님이 이 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더 이상 울부짖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진프와 자신의 관계를 묘사하며 이 모든 비극이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역겨울 정도로 자세했다. 회장님은 저를 양녀로 삼은 후 저에게 끊임없이 집착했습니다. 핸드폰도 쓰지 않으면서 저를 찾아와 심야에 만나자고 했죠. 때로는 새벽 1부터 2시에 저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녀는 천진프가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 매번 거액이 든 빨간 봉투를 주었고 비치 펜던트와 진주 목걸이 같은 귀중한 보석들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마치 정말로 겪었던 일처럼 들렸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장 쉐이핑 사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런데 사모님은 살해하는 것이었죠. 한 번만 죽인다면 살아남은 분이 저를 의심할 테니까요. 타이이안은 자신의 범행 동기를 사랑과 배신, 그리고 비뚤어진 복수심으로 포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책임의 절반은 천진프 부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천진프의 또 다른 추악한 이면을 드러내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았다. 그들은 타이이안이 천진프의 시신에서 발견된 신체적 특징들을 묘사해보라고 요구했다. 타이이안은 천진프의 등과 팔에 있는 검버섯, 가슴의 흰 털, 허벅지의 흉터 등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러나 부검 보고서는 그녀의 진술과 달랐다. 천진프의 몸에는 그녀가 말한 흉터가 없었다. 검버섯은 노인에게 흔한 특징이므로 특별한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타이이안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은 철저하게 논파되었고 그녀의 발버둥은 그녀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탐욕을 감추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광기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과 배신, 복수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자신의 잔혹함을 포장하려 했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악마 같은 여성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뿐이었다. 피로 얼룩진 마지막 만찬.
타이안의 모든 거짓말이 산산이 부서지자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고백은 2012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녀는 천진프 부부가 소유한 수천만 위안의 보석과 현금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쉐이핑의 재산이 보관된 은행. 당황한 부부에게 타이안은 태연하게 말했다. 파티는 다음 주에요. 하지만 두 분을 위해 특별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부부에게 직접 내린 커피와 맥주를 건넸다. 그 음료에는 이미 그녀가 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강력한 심연제가 섞여 있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가 건네는 음료를 마셨다. 저녁 7시 30분, 장쉐이핑이 먼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었다. 천진푸는 아내가 아프다며 당황했다. 타이야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라며 그녀를 커피숍 뒷문으로 데리고 나갔다. 밤 8시 30분, 천진푸마저 약기운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타이야는 그를 부축하는 척하며 뒷문으로 끌고 갔다. CBT의 부부가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던 이유였다. 그녀는 두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자 미리 준비한 차에 그들을 태웠다. 그녀의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다. 단수이 강변의 맹그로브 숲이었다. 그녀는 맹그로브 숲의 진흙탕 근처에 차를 세웠다. 때는 마침 간조 때였다. 그녀의 계획은 부부를 진흙에 빠뜨려 익사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천진푸가 약기운이 덜 들었는지 비틀거리며 눈을 떴다. 이하나, 지금 뭐 하는 거니?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눈빛은 경계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들통났음을 직감한 타이야는 공포에 질려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천진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가슴과 목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다. 핏빛 비명은 맹그로브 숲의 정적에 흡수되었다. 천진푸의 몸부림이 멈추고 그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사라지자 그녀는 차가운 시신을 질질 끌고 진흙탕으로 던져 넣었다.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와 잠들어 있는 장쉐이핀을 깨웠다. 사모님, 회장님이 먼저 실패했다. 그녀는 남은 증거들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강변으로 갔다. 며칠 후 그녀의 동생이 경찰에 전화해 그녀가 강변에서 이상한 물건을 태웠다고 증언했다. 그녀의 범행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결국 그녀를 지옥으로 이끌었다. 타이안의 고백은 끔찍했다. 그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과 기만, 그리고 극도의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실은 그녀가 지어낸 모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악마 같은 여성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심판의 날과 지옥의 미소. 타이안의 끔찍한 고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최종 판결문과도 같았다. 그녀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말의 탑은 무너졌고 그녀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쌓아 올린 죄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수사팀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 현장을 재구성했다. 그녀가 버렸다고 진술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방문했던 약국, 택시 운전사, 은행 직원 등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은 그녀의 모든 행적을 꿰뚫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만들었다. 2013년 10월 법정.
타이야는 재판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가면을 벗지 않았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인 양 연기했다. 그녀는 최종 변론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다시 한번 특별한 관계로 포장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진프 회장과의 관계를 묘사했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강조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모든 고통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저는 그분들의 사랑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탄결의 순간.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판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범행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수면제를 이용한 계획적인 살인,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잔인함,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치밀한 시도. 판사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타이안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피고인 타이이안은 돈을 노리고 양부모를 살해한 죄, 시신유기죄, 사기 미수죄, 5가지 죄목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 타이이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은 술렁했다. 타이이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기묘한 안도감과 섬뜩한 미소가 서려 있는 듯했다. 천진프 회장 부부의 살인 사건은 그녀의 사형 선고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였다. 그녀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세상의 모든 거짓과 잔혹함을 담고 있는 듯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